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 어느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오후 4시 해솔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한 것이 아니었어요. 교실 한편에 웅크리고 앉은 민준을 향한 조롱의 웃음이었죠. 야, 민준아.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반장 태훈이가 민준의 책상 앞에 서서 비웃듯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김치찌개요. 김치찌개? 하하, 그것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태훈이 옆에 있던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뺏어 먹었는데 말이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민준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3개월째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또 뭘 가져왔나 볼까? 태훈이가 민준의 책가방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 마요. 민준이 간신히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태훈이는 민준의 필통을 꺼내서 교실 바닥에 던졌습니다. 연필과 지우개가 바닥에 흩어지자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어머, 민준이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네. 빨리 주워 담아야지. 지훈이가 일부러 연필을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때 태훈이가 민준의 머리를 탁 쳤습니다. 너 같은 애는 진짜 여기 있을 자격도 없어. 알겠어? 다른 아이들도 동조하며 소리쳤습니다. 맞아, 맞아. 민준이는 우리 반에 어울리지 않아. 민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더 놀림감이 될 테니까요. 그렇게 방과 후 시간은 민준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더욱 힘들었어요. 민준은 급식실에 가면 아이들이 자신의 급식을 빼앗아 먹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숨어서 도시락을 먹곤 했죠. 민준아, 화장실에서 밥 먹는 맛 어때? 어느 날 태훈이가 화장실 문을 벌컥 열며 놀렸습니다. 민준은 도시락을 급하게 감싸며 일어났어요. 저는 그냥 뭐, 화장실에서 밥 먹는 게 맛있어? 지훈이도 따라와서 민준을 애워쌌습니다. 아이들은 민준의 도시락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밥과 반찬이 화장실 바닥에 흩어지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민준이 울고 있네. 화장실에서 울면 안 되는데. 태훈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민준은 점심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굶는 게 나았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이들은 그의 책상에 낙서를 해놓곤 했어요. 바보, 왕따 같은 글씨들이 연필로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책상에 누가 낙서했어요. 민준이 담임 선생님께 말했지만 선생님은 바쁘다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냥 지우개로 지우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지 마. 민준은 혼자서 책상의 낙서를 지워야 했어요. 하지만 연필로 깊게 새긴 글씨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글씨들을 볼 때마다 민준의 마음도 함께 상처받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도 무서웠습니다. 아이들이 뒤에서 따라오며 돌을 던지거나 놀리곤 했거든요. 민준은 빨리빨리 걸어서 집에 도착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의 발걸음은 항상 민준보다 빨랐어요. 민준아, 어디 가냐? 우리랑 놀자. 태훈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더 빨리 걸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민준을 따라잡아서 앞을 막아섰습니다. 왜 도망가려고 해? 우리가 무서워?
지훈이가 민준 앞에 서서 물었어요.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거든요. 아이들은 민준의 표정을 보며 더욱 신이 났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민준은 점점 학교가 싫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민준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7시 강남구 한남동에 위치한 최 회장의 저택에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식탁의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최 회장은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이끌어온 그는 예리한 눈빛과 단호한 성격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유일한 손자인 민준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할아버지였어요. 민준아, 밥 먹어라. 최 회장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며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갈비찜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 안 고파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회장의 눈썹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민준의 식욕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예전처럼 학교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나?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민준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자의 눈가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평소보다 말수도 현저히 줄어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럼 밥 다 먹고 숙제해라. 할아버지가 나중에 확인해 볼게. 최 회장이 말했지만 민준은 여전히 고개만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최 회장은 민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밤 10시쯤 최 회장은 민준의 방 앞을 지나가다가 작은 흐느낌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어요. 최 회장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들어가도 될까? 최 회장이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네, 들어오세요. 민준이 급하게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최 회장이 방에 들어가자 민준은 책상에 앉아 숙제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가는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최 회장이 민준 옆에 앉으며 다정하게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최 회장의 눈에는 민준의 거짓말이 훤히 보였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며 사람의 표정과 말투로 진실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 그였거든요. 그래, 알았다. 일찍 자거라. 최 회장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분명히 민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민준이 잠든 후 다시 그의 방으로 갔어요. 민준의 책상 위에는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는 순간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 오늘 또 화장실에서 밥 먹었대 키읔키읔키읔. 진짜 웃기다. 맨날 울고 있어서 더 재미있어. 내일은 뭘로 놀려볼까? 민준이 체육복 찢어버리자.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써.
메시지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민준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최 회장의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손자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들이었어요. 민준이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 교실 구석에서 울고 있는 모습, 심지어 체육복이 찢어진 채로 서 있는 모습까지. 아이들이 몰래 찍어서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놈들이. 최 회장이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어요. 특히 가장 최근 메시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일 민준이 체육복 갈기갈기 찢어서 운동장에 버리자. 속옷만 입고 서 있게 하면 완전 웃길 듯 키읔키읔. 좋은 생각이야. 사진도 찍어서 올리자. 선생님들은 어차피 신경 안 쓸 거야. 걱정 마. 최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민준이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매일같이 학교에서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몰랐을까? 최 회장이 자책하며 말했어요. 그는 민준의 침대맡에 앉아서 잠든 손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잠든 얼굴이지만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최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자가 그토록 고통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이들과 학교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새벽 5시 최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해솔초등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 교장부터 담임 선생님, 그리고 5학년 3반 학생들의 명단까지 전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평소보다 더욱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향했습니다. 어젯밤 할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더욱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해솔초등학교 5학년 3반 교실은 오전 9시부터 아이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어요. 민준이다. 태훈이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걸 준비했어. 민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또 무슨 나쁜 일을 계획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오늘 체육 시간 있잖아. 지훈이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네.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체육복 준비했어? 태훈이가 끼어들며 웃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평소처럼 화장실로 향했어요. 급식실에 가면 또 괴롭힘을 당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민준을 따라왔습니다. 민준아, 어디 가냐? 태훈이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민준은 뒤돌아보지 않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바로 따라 들어왔어요. 오늘은 화장실 말고 다른 곳에서 먹어봐. 지훈이가 민준의 도시락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주세요. 민준이 간신히 말했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태훈이가 민준의 사물함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체육복 좀 확인해 볼게. 민준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은 민준의 사물함을 열어서 체육복을 꺼냈습니다. 와, 깨끗하네. 태훈이가 민준의 체육복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지훈이가 체육복을 낚아채더니 찢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 깨끗하겠다. 안 돼요. 민준이 소리쳤지만 다른 아이들도 합세해서 체육복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체육복 조각들이 화장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이제 체육 시간에 뭘 입고 나올 거냐? 태훈이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운동장에 나가서 속옷만 입고 서 있어야겠네. 지훈이가 박수를 치며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남아서 찢어진 체육복 조각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후 3시 체육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체육복 없이 운동장으로 나가야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체육복을 입고 있었지만 민준만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민준아, 체육복은? 체육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기, 없어졌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체육 수업을 하겠어? 선생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속옷만 입고 하세요. 태훈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동조하며 웃었어요. 맞아요. 속옷만 입고 운동해요. 체육 선생님은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교복 벗고 하거나 아니면 구경만 해. 민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교복을 벗으면 속옷 차림이 되고 구경만 하면 또 놀림감이 될 테니까요. 결국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교복 윗옷을 벗었습니다. 우와, 민준이 정말 속옷만 입고 있어. 아이들이 소리치며 웃었어요.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굴욕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체육 수업 내내 아이들은 민준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아이들이 몰래 핸드폰으로 민준의 모습을 찍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민준은 그걸 알았지만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 웃기다. 이거 단체 채팅방에 올려야겠어.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다들 보면 엄청 웃을 거야. 태훈이가 동조했습니다. 체육 수업이 끝난 후 민주는 급하게 교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이미 사진은 찍힌 후였습니다.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은 계속해서 민준을 놀렸어요. 민준아, 오늘 정말 웃겼어. 내일은 또 뭘로 놀려볼까? 팬티 색깔이 하얀색이더라. 다음엔 다른 색깔도 봐야겠어. 민주는 교실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했지만 교실에서 울면 더 놀림감이 될 테니까 꼭 참았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학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뒤따라오며 계속 놀렸어요. 민준아, 오늘 사진 완전 잘 나왔어. 태훈이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모든 애들한테 보여줘야겠어. 지훈이가 덧붙였어요. 민주는 더 빨리 걸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굴욕감과 수치심은 계속됐어요. 그날 저녁 민주는 할아버지와 마주 앉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너무나 창피해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특히 할아버지 같은 훌륭한 분에게는 더더욱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최 회장의 집무실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최 회장은 민준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은 파일을 받아들고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해솔초등학교의 조직도부터 교장의 이력, 담임교사의 정보, 그리고 5학년 3반 학생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장 이름이 박영수라고 하는군. 최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경력이 25년이나 되는데 이런 일을 방치하다니.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 간의 단순한 장난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난?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 손자를 속옷 차림으로 서게 만드는 게 장난이라고? 김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젯밤 최 회장으로부터 민준의 상황에 대해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 끔찍한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어요.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해온 그였지만 손자의 문제는 달랐어요. 더욱 신중하고 확실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헬리콥터를 준비해.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헬리콥터요? 김 비서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학교에 가겠어. 그리고 개인 경호팀도 대동할 거야. 최 회장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학교에 조용히 연락해서. 조용히? 최 회장이 김 비서의 말을 끊었어요. 내 손자가 3개월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조용히 해결하자고.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젯밤 민준의 핸드폰에서 본 그 끔찍한 메시지들과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교 이사장에게 먼저 연락해. 내가 오늘 오후에 방문한다고 전해. 최 회장이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준 학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어요. 민준이는 모르게 해야 해. 아이가 더 위축될 수 있으니까. 최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학교 건물들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너무 강하게 나가시면 민준 학생이 학교에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 회장은 김 비서의 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조용한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위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처럼 방치할 수는 없어.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해. 오전 10시 최 회장은 회사 경영진 회의를 취소하고 민준의 문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계약보다 손자의 안전이 더 중요했거든요. 경호팀장을 불러. 최 회장이 지시했어요.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오후 특별 임무가 있어. 학교 방문인데 팀원 6명을 준비해. 최 회장이 말했어요. 경호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을 대비해야 할까요? 위험한 상황은 아니야. 하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해.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후 1시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민준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추가 자료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회장님, 학교 측에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 차례 신고받았지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했어요. 뭐라고? 최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문제로 학교에 연락했지만 대부분 아이들 간의 일이라며 넘어갔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학교가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교장과 담임교사, 그리고
그 아이들 학부모까지 모두 불러. 오늘 확실하게 정리할 거야. 최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후 2시 헬리콥터가 준비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검은 정장을 입고 헬리콥터에 올랐어요. 함께 탑승한 경호원들의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지? 최 회장이 물었어요.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조종사가 대답했어요.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손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조종사가 알려줬어요. 최 회장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권력,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를 향한 사랑이 있었거든요. 오후 3시 정각 해솔초등학교 운동장에 거대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 검은색 헬리콥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아이들이 교실 창문으로 몰려가며 소리쳤습니다. 헬리콥터다. 진짜 헬리콥터야. 영화 촬영하나? 운동장에 있던 체육 수업 중인 학생들도 모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선생님들까지 놀라서 나와봤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나오는 바람 때문에 운동장의 모래가 사방으로 날렸어요. 민준도 교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신기해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헬리콥터가 운동장 중앙에 착륙하자 프로펠러가 서서히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례로 내렸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70대로 보이는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바로 최 회장이었어요. 그의 뒤로 6명의 경호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완전 멋있어 보인다. 진짜 중요한 사람인가 봐. 최 회장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학교 본관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카리스마가 그 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교장실에서는 박영수 교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당황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헬리콥터 착륙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죠? 교감이 급하게 달려와서 물었어요. 글쎄, 누군지도 모르겠고, 박 교장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직원이 뛰어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최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분이? 최 회장? 박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그 최 회장 말이야? 네, 대한그룹 최 회장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 교장은 급하게 넥타이를 매만지며 서둘렀어요. 대한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최 회장은 재계의 거물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자기 학교에 오신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빨리 교무실 선생님들한테 알려. 그리고 복도 정리하고. 박 교장이 허둥지둥 지시했어요. 한편 최 회장은 이미 학교 현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열어주자 그는 당당하게 학교 안으로 들어섰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교실마다 아이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습니다. 선생님들도 복도에 나와서 최 회장 일행을 바라봤어요. 완전 영화 같다. 저 사람 엄청 중요한 사람인가 봐. 경호원들 진짜 멋있어. 민주는 교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자신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 회장이 교장실 앞에 도착하자 박 교장이 급하게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최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박 교장이 당황하며 인사했습니다.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 최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신 할 일이 있어요. 박 교장은 최 회장의 분위기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네, 일단 교장실로 들어가시죠. 교장실에 들어간 최 회장은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우리 손자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손자요? 박 교장이 되물었습니다. 5학년 3반 민준이요.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박 교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최 회장의 손자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민준이가 최 회장님의 박 교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제 유일한 손자입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박 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세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봐 두려웠어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박 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의 핸드폰에서 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단체 채팅방의 메시지들, 괴롭힘 사진들, 그리고 어제 일어난 체육복 사건까지. 이런 일들이 3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박 교장은 답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괴롭힘 문제에 대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담임 교사를 당장 불러오십시오. 최 회장이 명령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박 교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5학년 3반 담임인 이선미 교사가 교장실로 들어왔어요. 그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담임 선생님이시죠? 최 회장이 이 교사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네, 그런데 이 교사가 말을 시작하려던 순간 최 회장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변명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민준이를 괴롭힌 아이들을 모두 불러오세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연락하십시오. 교장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최 회장의 카리스마에 압도된 교장과 담임교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을 강당에 모으세요. 최 회장이 마지막으로 지시했어요. 오늘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겁니다. 오후 4시 해솔초등학교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웅성웅성 소리를 내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해했어요. 왜 갑자기 강당에 모이라고 하는 거야? 헬리콥터 타고 온 사람 때문인가?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민준도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강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어요. 왠지 모르게 자신과 관련된 일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강당 앞쪽에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담임 교사들이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모두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 문이 열리며 최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6명의 경호원들이 그를 에스코트하며 함께 들어섰어요.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되어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강당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만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단상에 올라선 최 회장은 전교생을 차근차근 둘러봤어요.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 중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특히 민준을 괴롭혔던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준은 단상 위에 최 회장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가 할아버지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설마 할아버지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5학년 3반 태훈, 지훈, 서연, 미나. 최 회장이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불린 아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너도 앞으로 나와. 최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준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걸어갔어요. 단상 아래에 5명의 아이들이 서자 최 회장이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특히 민준을 보는 최 회장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민준아. 최 회장이 민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민준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온 그 위험 있는 사람이 민준의 할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준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게 됐어. 최 회장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그 순간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개월 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을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태훈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너희들이 민준이에게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어.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체육복을 찢고 급식을 빼앗고 사진을 찍어서 놀리고 태훈이와 지훈이는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세한 일까지 알고 있는지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태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매일 괴롭혀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되는 건가? 강당 안의 모든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런 무서운 분위기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민준이에게 제대로 사과해. 최 회장이 명령했어요. 태훈이가 먼저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했어. 지훈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나도 미안해, 민준아.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서연이와 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민준은 친구들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워하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 같았지만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아이들의 사과를 들은 후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학생 여러분,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 회장이 전교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친구를 괴롭히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강당 안의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때 최 회장이 교장을 바라봤어요.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오세요. 박 교장이 떨리는 다리로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최 회장이 교장에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박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단상 위에서 전교생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학교 전체에 최신 CCTV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복도, 교실, 운동장까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CCTV가 설치되면 더 이상 몰래 괴롭힐 수 없게 될 테니까요. 둘째,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계속 말했어요. 학생들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상담실을 만들고 경험이 풍부한 상담사를 고용하겠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셋째, 왕따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교장과 교사들은 최 회장의 말에 놀라고 있었어요. 이런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개인이 지원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 회장이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학생 신고함을 설치하겠습니다. 익명으로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당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아이들은 최 회장의 말에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재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내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회장은 다시 민준을 바라봤어요. 손자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무서워하지 마. 최 회장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지켜줄 테니까.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최 회장은 민준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때 태훈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민준이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저도요. 민준이를 보호해주고 싶어요. 최 회장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했어요. 최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전교생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세요.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으면 함께 도와주겠다고 말입니다. 약속합니다.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강당 집회가 끝난 후 최 회장은 교장실에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했어요.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온 서류들을 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CCTV 설치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상담실 설치와 상담사 채용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박 교장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어요. 지원 규모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렇게 큰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장이 거듭 고개를 숙였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최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한편 민주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했어. 태훈이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나도 미안해.
앞으로는 같이 놀자. 지훈이도 말했습니다. 다른 반 아이들도 민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 헬리콥터도 타봤어? 부럽다. 민준은 처음으로 학교에서 인기를 느껴봤어요. 물론 할아버지 때문이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후 6시 최 회장은 민준과 함께 헬리콥터에 올랐어요. 학교를 떠나면서 최 회장은 창밖으로 해솔초등학교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천만에.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했어. 최 회장이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학교가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드디어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든 말해. 혼자 참지 마. 최 회장이 당부했어요. 네, 약속해요. 민준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헬리콥터가 집으로 향하는 동안 최 회장은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해 봤어요. 비록 늦었지만 손자를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해솔초등학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복도 곳곳에 최신 CCTV가 설치되었고 2층에는 새로 만든 상담실이 문을 열었어요. 민주는 아침에 학교에 도착하면서 그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교실로 향했어요. 민준아, 안녕. 태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 태훈아. 민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태훈이와 지훈이는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민준을 괴롭히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급식 먹자. 지훈이가 제안했어요. 그래, 좋아.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준은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급식실에 갔어요. 더 이상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봐. 맛있어. 서연이가 자신의 반찬을 나눠주었어요. 고마워. 민준이 기쁘게 받아 먹었습니다. 급식실에서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민준은 진짜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오후 체육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민준의 새 체육복은 할아버지가 특별히 주문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체육복 정말 멋있다. 다른 반 아이가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민준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체육 시간이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축구도 하고 농구도 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새로 생긴 상담실을 구경해 봤어요. 김미영 상담사가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안녕, 민준아. 나는 김미영 선생님이야. 상담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여기로 와. 선생님이 항상 들어줄게. 김 상담사가 말했어요. 상담실은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부드러운 소파와 따뜻한 조명,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앞으로 자주 놀러와. 김 상담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민준은 할아버지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태훈이랑 지훈이랑 같이 축구했어요. 민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재미있었겠구나. 최 회장이 흐뭇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상담실도 가봤는데 정말 좋았어요. 김미영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세요. 민준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의 밝은 표정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 우울하고 무서워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제 학교 가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개월 후 해솔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왕따 방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발표회였어요. 민준도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3반 민준입니다. 민준이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정말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이제는 진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민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당에 있던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민준의 용기 있는 발표에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참지 마세요. 선생님이나 상담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민준이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아이들이 민준에게 다가와서 격려해 주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멋있었어. 나도 용기 낼게.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저녁에 최 회장은 민준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할아버지와 손자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맙기는. 할아버지가 더 고마워. 최 회장이 민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왜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에게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 최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전에는 일만 하느라 바빠서 너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지. 최 회장이 설명했어요. 민준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민준이 할아버지의 팔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손자의 웃는 얼굴을 보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 최 회장이 약속했어요. 정말요? 좋아요. 민준이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할아버지와 산책을 하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았다. 예전에는 학교가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좋다.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줘서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는 나도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한편 최 회장도 자신의 서재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손자의 미소보다 값진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솔초등학교는 이제 왕따 없는 학교로 유명해졌어요. 최 회장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죠. 민준과 최 회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학교 전체,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앞으로 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학생으로 성장할 것이고, 최 회장은 손자와 더 많은 소중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해솔초등학교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남을 것이에요.